놀부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좀 충격적인 장면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요 사진 보이시죠? 조앤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한국의 충격적인 인구 감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놀라는 표정입니다. 네,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 이런 모습을 찍으면서 충격적인 그 모양을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일본에서 한국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 문제에 있어서 그동안 일본은 스웨덴, 독일, 프랑스 같은 선진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어느 정도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는 나라들을 모델로 해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아, 이웃나라 한국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충격적이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데이터를 한번 보면서 저희 일본이 음, 왜 한국을 반면 교사로 삼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이 표를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래프를 한번 보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과 일본 연령별 출산율 추이 이런 타이틀을 달고 지금 그래프를 그래프로 양국의 출산율 문제를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왼쪽이 한국이고요. 오른쪽이 일본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 파란색 예, 라인이 1980년대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요 노란색 부분은 2001년, 빨간색은 2020년. 이렇게 비교를 하면 양국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가장 높았던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 파란색 1980년대 라인을 보면 정점으로 이렇게 따져 보면 가장 높았던 그러니까 출산율이 가장 높았던 연령대를 나타내는 겁니다. 1980년대는 한 25세 전후가 가장 높았습니다. 일본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전체 출산율은 한국이 높았습니다. 1980년대 상황입니다. 자, 2001년 상황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정점인 연령대가 1980년대보다는 오른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일본도 역시 오른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동폭이 좀 더 컸죠. 1980년, 2001년대 상황입니다. 자, 2020년 상황을 보겠습니다. 한국은 30대 중반에 가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2020년 보십시오. 역시 30대 전후로 해서 가장 지금 2020년을 보고 있죠. 30대 이후로 넘어섰습니다. 30대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예,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빨간색 데이터를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 20대에서 25세 사이의 출산율 보십시오.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일본
20대 20세에서 25세 출산율 한국하고 판이하게 다릅니다. 지금 다르죠? 네. 0.5 정도, 0.5 정도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0.5 정도의 지금 그 25세 전후를 보면 한국은 0에 가까운데 일본은 0.5 정도는 그래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대의 초반에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는 나이가 사람들이 한국은 거의 없다. 일본은 그래도 있다. 이런 겁니다. 확실하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죠. 자,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기사로서 풀어가고 있습니다. 양국 모두 두 출산율 감소가 가장 뚜렷한 연령대는 20대이지만 그래도 일본은 2001년과 2020년을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001년 이미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연령대가 30대로 넘어갔지만 2020년은 2001년 대비 크게 연령대가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자, 한국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은 2001년까지만 해도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연령대가 20대였습니다. 2020년에는 단숨에 30대 초반으로 연령대가 급증했습니다. 네, 그 표가 지금 보여주고 있죠. 네. 노란색과 빨간색 정점을 한번 보십시오. 연령대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그죠? 네, 일본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간격이 그렇게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2020년에도 만 20세에서 24세 출산 비율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데 반해서 한국은 거의 0에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죠? 자, 0입니다. 0. 바닥입니다. 바닥. 그래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과 한국의 출산율 차이에는 20대 출산율이 차이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초연령 중앙값은 2022년 기준 남성 29.6세, 여성은 28.6세로 나타났습니다. 초혼 커플들을 나이 순서로 늘어났을 때 남녀 모두 절반가량은 20대라는 얘기죠. 자, 이런 현상은 왜 나타나고 있느냐? 20대 출산율 감소는 20대의 혼인율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초래된 결과입니다. 네, 결혼을 안 하니까 아이 안 낳죠. 현재 30대에서 가장 많이 결혼을 하고 첫 출산을 한다지만 20대에 결혼해서 첫 아이를 낳는 경우와 비교한다면 아무래도 다자녀로 이어질 가능성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네, 늦게 결혼하니까 아이를 적게 낳는 숫자가 적죠. 한국의 경우 남성들이 공부문으로 인해서 사회 진출 시기가 조금 더 늦어 결혼을 위한 경제적 여건을 갖추는 시점이 더 늦어지는 점도 20대 혼인을 낮추는 요소가 되고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냐면 인구 1000명당 몇 명이 결혼을 하냐 이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그 파란색이 일본인데요. 자 보십시오. 1974년경에 조호 인구 1000명당 혼인하는 건수가 9건이었습니다. 조혼인이라고 하죠. 한국 주 같은 라인을 보면 1997년, 1997년에 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급락하고 있습니다.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한국의 매우 중요한 시점이었죠. 경제 위기가 있었죠. IMF.
아주 얘기하기도 싫은 IMF 시기가 이때입니다. 결혼 건수 현저히 줄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서서히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시기에 1997년 전후로 급락했습니다. 자, 중국 보십시오. 중국도 9명을 기준으로 해서 요때쯤이 언제였냐 하면 2009년도네요. 2009년도경에 9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혼인율이 증가를 하다가 정점을 찍었죠. 이때가 2013년경 같습니다. 2013년에 10명까지 올라갔다가 갑자기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을 보니 중국이 그나마 5.2명, 일본이 4.2명, 한국이 3.7명입니다. 인구 1000명당 결혼하는 건수가 한국이 가장 낮습니다. 심각하죠. 왜 이렇게까지 혼인율 감소가 이어지고 있느냐? 일본, 한국 모두 경제적 요인이 크다라고 일단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일본보다 치열한 취업 경쟁과 대기업,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결혼 관련 습관이죠. 풍습. 여기는 악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과도한 서울 집중도 등이 훨씬 급격한 혼인율 감소를 가져온 요인들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한 상황이죠. 예컨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일본은 대기업, 중소기업 임금 수준이 74%입니다. 한국은 58%. 격차가 크죠. 일본, 한국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율 1% 미만입니다. 근데 임금 격차는 많이 벌어지죠. 이런 것 때문에 치열한 취업 경쟁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수입이 있어서 아이들을 길러야 되는데 이런 그 임금 격차 때문에 중소기업에 근무하게 되는 부모들이 과도한 사교육비 문제로 결국은 뭐 아이를 낳는 걸 포기하는 상황이 오게 되겠죠. 또 하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일본과 한국이 다른 풍습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대부분이 남성이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 한국입니다. 물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차일이라고 해서 지참금을 남자 쪽에서 준비도 하고 집도 마련해야 되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풍습 때문에도 남성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겠죠. 한국의 수도권의 전체 인구의 51%가 살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 가나카와 사이타마, 지바현 요 기준을 수도권이라고 하는데 약 30%가 살고 있습니다. 이 수도권 문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국과 일본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 예, 있습니다만은 같은 게 또 있죠. 비혼 트렌드. 한국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성벽 갈등도 문제다라고 이제 일본인 아라카와 가지 히사시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대개 자신보다 연봉, 학력 등 조건이 좋거나 최소 비슷한 수준을 원하지만 전체 기업 중 대기업 비중처럼 이들의 숫자는 적다. 그는
일본인 그 학자죠. 눈에 안 차는 상대와 결혼할 바에야 차라리 혼자 살겠다. 아, 한국에 이런 여성들이 매우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결혼하는 사람이 적어지고 따라서 아이를 낳는 비율이 적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 최근에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의원회가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을 했죠. 그리고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2030년까지 합계 출산율 1.0 회복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정 양립, 양육, 주거 환경 등 핵심 분야를 지원할 3종 패키지 정책을 마련을 하고 발표를 했어요. 예를 들면 육아 휴직급여 월 250만 원으로 하겠다. 남성이 출산휴교도 2배로 늘리겠다. 자녀가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 국가가 돌봄과 교육을 지원하겠다. 난임 부부 지원도 늘리겠다. 또 생애 한 번뿐인 특별 공급 기회를 출생 가구는 추가로 받게 하겠다. 출생 가구 특례 대출 소득 기준도 사실상 없애겠다. 그래서 주거 부담을 최소화하겠다. 이런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예,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정책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쭉 살펴보면 핵심적인 정책이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어떤 걸까요? 제가 미리 자료를 하나 좀 받은 게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찾았습니다. 합계 출산율 추이 및 출산율 제고 효과 추정 이런 정책들이 있습니다. 자료가 2023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를 예, 연합뉴스에서 도표한 자료입니다. 이 데이터에는 뭐 71년에는 한국의 출산율이 4.54명 출산, 21년에는 0.81, 올해는 0.68이 예상되죠. 매우 걱정스러운 수치지 않습니까? 자, 요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책 제도 개선에 따른 출산료 재고 효과 추적. 아까 저희가 3종 패키지 정책을 말씀드렸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기를 때 어떤 정책을 펼 거고 지원을 해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책들을 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에 대한 추정을 한 겁니다. 자, 가족 관련 정부 지출을 GDP 대비 2.2%로 늘렸을 때 출산율 변화가 0.055, 육아휴직 실이용기간이 10.3주에서 61.4주로 증가했을 때 0.096, 네. 그다음에 청년축 고용률을 제고했을 때 0.119, 도시 인구 집중도를 해결했을 때 저희 나라 대한민국 도시 인구 집중도 엄청 높죠. 51%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걸 수치로 표시하면 413.9%. 네? OECD 평균 95.3%로 하락시켰을 때 0.414의 출산율 변화 효과가 추정되고 있다라는 자료입니다. 혼의 출산 비중을 43%로 향상시켰을 때 0.159의 출산율 변화가 예측된다고 합니다. 실직 주택 가격 지수 104에서 100으로 하락시켰을 때 0.002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3종 패키지 정책을 보시면 뭐가 하나 빠져 있었죠? 바로 이런 문제들입니다. 도시 인구 집중도, 청년층 고용률 제고, 예? 아주 핵심적인 정책 두 개가 빠져 있었던 거죠. 그게 가장 높습니다. 0.414, 0.119. 예? 대한민국 정책 핵심이 빠져 있다는 점을 예? 저는 꼭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책, 도시 인구 집중도, 청년 고용률 향상. 청년 고용률 향상에는 어떤 것이 있는 거냐면 결혼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무직인데 어떻게 결혼을 하겠습니까? 직장이 없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겠습니까? 직장이 없으면 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부터 만들어 줘야 된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불방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 말 그대로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다행히 집권 여당에서 관련 부서도 만들고 정책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한 정책, 아까 말씀드렸죠? 도시 집중화 문제 해소, 그러니까 수도권 과밀화, 집중화 문제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청년 고용 미취업 문제 해결, 이것이 선행돼야지 실질적인 합계 출산율 1.0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한국 망했다라는 외국인 학자의 충격적인 액션을 보면서 이야기를 풀어본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